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최종욱이고 여기 이 친구는 신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여러분께서 혹시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가 있으시다면 이 주소에서 여러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많은 분들을 모시고 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텐서플로우 그리고 코드 패턴 베스트 프랙티스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써놓긴 했지만 제가 뭐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엄청 경험과 삽질을 했는데 뭐 가령 이제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짤 때 뭐 문서화돼 안 된 코드도 많고 매일매일 이제 새로 개발되는 새로운 기능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저 스스로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보고 따라할 만한 모범적인 좋은 코드가 많이 없었고 일단 급하니까 막 짜는데 아 이거 깔끔하게 짜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경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코드를 짜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막 열심히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마침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던 신범준 군도 비슷한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정리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톡에서는 딥러닝 연구를 할 때 텐서플로우로 보다 덜 고통받으면서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어떤 프랙티스를 하면 좋을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해보셨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느끼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 뭐 보시고 같이 그냥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또는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질문을 환영하는데 좋은 질문을 이제 해주신 분 세 분 맞죠? 네, 세 분께 하이퍼 커넥트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뭐 텐서플로우로 딥러닝 코드를 짤 때 보통 이제 뭐 데이터셋 준비하고 모델 짜고 실험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밟게 되죠.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말로 쓰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자잘한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이 생기긴 해요. 뭐 가령 뭐 전처리 해야 되고 I/O 빠르게 해야 되고 뭐 데이터셋을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 다루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모델 트레이닝하고 파이프라인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 코드에 파이프라인 붙이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죠. 뭐 맨날 이제 옵티마이저로 트레인 짜고 뭐 트레인 루프 돌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모델 코드 구현할 때도 막상 짜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텐서플로우 코드로 잘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이 들 수 있어요. 뭐 가령 다른 것들을 잘 붙여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멀티 GPU를 잘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디버깅 쉬운 코드를 짜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실험과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현하고 이제 네트워크 연구를 위해서 모델을 구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부분에 이제 주로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런 그 핵심 구현 코드보다 부가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글루 코드 등을 구현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힘들고 더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삽질하나, 내가 이러려고 딥러닝 코드 짰나. 네, 자괴감이 들고 매우 괴로웠지만 많은 사람들도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제 히든 테크니컬 딥이라는 그 페이퍼에서 이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모델 코드보다 다른 잡다한 것들이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사실 빠른 구현과 실험을 하려면 모델 코드가 아닌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텐서플로우는 다행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추상화해서 해주는 훌륭한 프레임워크고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상당량의 뭐 데이터 처리나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정답이 없는 뭐 아주 뭐 추상적인 그런 얘기지만 저가 이제 목표로 잡은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핵심 부분에 집중을 해서 딱 모델 코드에만 집중해서 빨리빨리 구현을 하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했고, 그리고 그냥 막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제 좀 더 실험을 많이 하고 이거를 이제 코드 릴리즈도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염두 두고 뭐 다른 사람이랑 협업하기도 좋고 뭐 이런 등등 그런 뻔한 예쁘게 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웹에 공개해놓은 코드들 중에서도 이제 좋은 것도 많지만 약간 좀 가져다 쓰려면 굉장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몇 가지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주로 포커스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딥러닝 코드를 직접 짜고 실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맞닥뜨렸던 경험담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다소 당연한 얘기가 많더라도 마음 넓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코드 패턴들과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얘기들을 할 생각이에요. 앞에 이제 나왔던 그런 리퀘어먼트들의 정리고요.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이제 코드 스트럭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우리는 데이터셋 모듈, 모델의 핵심 부분,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루프라던가 데이터셋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조직화한다는 뭐 이런 스타일이 될 거예요. 뭐 데이터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모델 점 파이가 있을 거고, 뭐 이제 모델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 파이가 있을 거고, 뭐 기타 이제 이밸리에이션 하는 코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모델 코드와 트레이닝한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튜토리얼이나 이제 example 같은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같은 한 파일에서 하긴 하는데 실전 코드를 짜실 때는 여러분들이 한 파일에다 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모듈화를 하는 게 되게 모듈화를 하는 걸 이제 권장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얘기가 이제 그 흔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단일 책임 원칙,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가지 모듈은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딥러닝 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서 등장하는 애들은 어떤 역할들이 있는가? 특히 모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텐서플로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만드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그 외에 체크 포인트를 로드하고 세이브하고 이런 모델의 이런 부가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델보다는 좀 다른 애들이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가령 흔히 볼 수 있는 코드들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에 세션을 직접 넣거나 아니면 이제 그 모델에서 네트워크도 빌드하고 트레인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글루가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코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과 그 모델을 나누게 되면 이 모델은 이제 주로 그래프를 빌드하고 그래프에 들어가는 텐서플로우 옵들을 정의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은 데이터를 로드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면은 모델은 이제 그래프 빌드에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세션이랑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세션은 사실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서 그래프드 정의된 그래프의 옵들을 익스큐션하는 역할인 거고 사실 저 네트워크나 어떤 그래프를 정의할 때는 사실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델이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은 모델이 한 개, 트레이닝 코드 한 개가 아니고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고 이거를 실험을 여러 번 돌려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마다 트레이닝 코드를 일일이 다 복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고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공통된 규격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모델을 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개의 모델을 각각 따로따로 훈련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앙상블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합쳐서 하나의 큰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게 나누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트레인 할 때 뭐 이제 예를 들어 피드 딕트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줄 때 모델에 들어있는 플레이스홀더나 텐서들을 다 이렇게 트레이닝 코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에 있는 모든 텐서나 어떤 중간 값들을 트레이닝 코드가 다 이렇게 들어서 약간 좀 리피트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을 때는 세션을 모델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를 허용을 하되 그 이제 모델 자체에 넣지 말고 어떤 모델이 외부에서 세션을 인젝션을 받아서 그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션을 받아갖고 뭐 되게 복잡한 큰 로직을 실행을 하게 하면은 뭐 이제 적당히 역할을 나누면서 그 코드를 이제 조직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짠 코드에서도 이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모델에다가 세션을 넣지 마라가 이제 첫 번째 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그 모델 작성할 때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했던 얘기들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네트워크 모델 짜실 때 이런 식으로 파이썬 퓨어 펑션 스타일로 이제 짜시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클래스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셀프에다가 텐서들을 넣어서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지 뭐 주로 어떤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하셨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클래스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그 사실 이제 서드 파트로 공개된 코드들이나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코드들은 사실 클래스 스타일의 이런 이제 모델 라이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글이 작성한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셉션이라던가 일부 그 텐서플로우에서 오피셜리 튜토리얼로 제공하는 모델 중에서 이렇게 클래스 스타일로 안 짜고 펑션으로 짠 사실 코드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혼란에 빠졌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네, 정답은 없고요. 네, 사실 둘 다 굉장히 이제 적절하게 잘 쓰면 좋은 프랙티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언제는 뭐가 좋고 언제는 뭐가 안 좋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구 사항을 좀 이제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제가 뭐 맞닥뜨릴 수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레이어, 컨브 레이어나 풀리 커넥트 레이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좀 더 복잡한 모델, 가령 뭐 인코더나 이런 것도 결국에 네트워크를 짤 때는 인풋 투 아웃풋의 그런 매핑으로 이제 추상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모델을 짤 때 이제 중간 액티베이션이나 중간 레이어들의 뭐 텐서 아웃풋 값들이나 아니면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이제 디버깅이 편할 거고 뭐 이제 모델을 붙이는 것도 사실 좀 그냥 하면 이 부분에서 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펑션 스타일의 간단한 CNN 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는 그냥 뭐 모델 자체는 되게 더미 모델이고 224, 223짜리 이미지를 받아서 1000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비리티 로짓을 이제 리턴하는 그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내부 텐서 값들 가령 이제 컨브 5-4의 그
그 아웃풋을 찍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스킵 커넥션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은 모든 레이어들을 다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뭐 이렇게 튜플로 주렁주렁 매달아서 뭐 리턴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네, 좀 그래요. 한 가지 이제 나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딕셔너리로 필요한 엔드포인트들을 다 모아서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겨서 보는데 이 컴보 5, 4를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있었던 뭐 프리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컴보 5, 3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라던가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뭐 그 구현하기에 따라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서브 컴포넌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좀 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펑션 같은 경우는 인풋을 주면은 아웃풋을 내뱉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이제 이 펑션의 인터페이스만 갖고는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뭐 클래스를 쓰면은 이런 점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모조리 셀프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소 괜찮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넷을 만든 다음에 어떤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클래스가 장점이 많이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텐서플로우의 프랙티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이런 클래스 스타일로 짜는 거가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코드들이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네트워크의 가장 앞단에 인풋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령 CNN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가 되겠죠. 걔는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 플레이스 홀더를 달아서 인풋을 이 안에다가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인풋을 주는 게 꽤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버리면은 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붙여다가 다른 데다가 넣으려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큐 같은 거를 써서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빼서 뭔가 이제 항상 모델이나 어떤 레이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인풋 아웃풋의 그 펑션 스타일을 따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져요. 약간 이제 나아진 방식으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모델은 당연히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아웃풋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를 돌리는 코드에서 이거를 뭐 플레이스 홀더로 넣든 큐로 넣든 뭐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에 아웃풋을 집어다가 붙이든 그런 식으로 쉽게 모델을 합성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이런 이제 스타일 코드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짜면 뭐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문제 잘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있는 애들을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레이어에서 사용된 텐서 말고 베리어블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베리어블에 대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L2 레귤러리제이션 로스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갖고 오려면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텐서플로우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런 류의 고민들을 되게 아주 팬시한 그런 디자인으로 해결을 이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스코프랑 컬렉션 개념이에요. 먼저 스코프는 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복잡한 모델을 여러 개의 컴포넌트 또는 이제 단위, 레이어 단위로 그룹핑한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하이라키컬한 뭐 그런 컨셉이고 그럼 이제 스코프 안에서는 이제 텐서들이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령 베리어블들이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스코프 안에 그래프
스코프 안에 들어있는 옵들이나 베리어블들이 이제 스코프에 따라서 이런 프리픽스 룰을 따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네, 그런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스트럭처를 하면은 약간 이제 코드를 읽는 중에서도 아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코드가 이 부분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스코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주는 게 되게 좋은 프랙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각 스코프마다 뭐 들어가는 베리어블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레이어들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텐서 아웃풋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각 레이어에 있는 베리어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로스를 추가하고 싶다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일일이 여기 있는 거를 다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땜질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모든 레이어들마다 사실 결국에 다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스타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바로 커넥션입니다. 약간 이제 OP 쪽에서 뭐 쓰는 용어를 좀 빌려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코프 단위로 어떤 네트워크의 요소들을 구성하는 거가 이제 우리의 핵심 관심이라면 각각의 레이어나 스코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뭐 베리어블들이나 뭐 웨이 바이어스라던가 뭐 로스라던가 뭐 심지어는 서머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런 횡단 관심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를 텐서플로우에서는 컬렉션으로 이제 컬렉션에다가 다 담아서 꺼낼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뭐 가령 이제 get variable을 가져오는 get variable이라는 API를 보시면 뭐 regularizer라는 이런 거를 달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이런 거를 넣으면은 이 variable에 대해서 regularization 텀이 이 regularization loss라는 그래프 컬렉션에 담기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할 때마다 뭐 내가 이거 넣으면은 각 베리어블마다 regularization 텀들이 이 컬렉션에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짜셨던 모든 코드에는 아마 tf.trainable variables라는 아마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trainable한 variable들을 생성하는 순간마다 텐서플로우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trainable variables라는 컬렉션에다가 variable들을 모듈에 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갖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패턴이 variable뿐만 아니라 서머리 할 때도 이제 머지 서머리 할 때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뭐 가령 로스를 만들 때 뭐 기존에는 이제 레이어나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로스를 뭐 인코더에서 발생하는 로스는 이거고 뭐 디코드에서 이제 RNN 로스는 뭐 이런 거를 하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플루언트한 API를 써서 로스들을 컬렉션에 넣고 그걸 이제 나중에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토탈 로스를 갖고 오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코드를 짤 때 막 중간중간에 뭐 로스를 리턴하고 뭐 서머리를 리턴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인풋 아웃풋 스타일로만 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네트워크 코드를 짜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도큐멘테이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코프를 말씀드린 것처럼 잘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지던트 같은 거를 돌려서 보면은 스코프가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모델 사이에 뭐 컨브 레이어 밑에 뭐 이제 뭐 웨이 또는 바이어스 또는 뭐 이제 배치 놓은 밑에 있는 변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들어 있는데 네트워크를 짤 때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옵들이나 베리어블들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뭐 이런 유틸리티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쓸 때 뭐 F18 떼고 그 4096 이하로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이제 리스토어를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서픽스랑 프리픽스로 조합을 해서 그 베리어블들인 옵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찍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스코프에 있는 뭐 베리어블들, 가령 이제 인코더에 있는 모든 그 웨이트나 바이어스 베리어블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많은 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연관이 되는데, 텐서플로우에서 베리어블들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게 뭐 TF 베리어블이라는 API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스코프에다가 get 베리어블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냐? 최대한 TF get variable 또는 이제 이거를 더 쌓아놓은 뭐 이제 슬림이나 뭐 이런 거에 래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TF variable은 특별한 경우를 빼면은 사실 이렇게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내부적으로 get variable을 하는 순간에 variable을 이제 보고 있으면 뭐 갖고 오고 없으면 새로 만들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모델을 짤 때는 TF get variable만 사실 쓰면은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 같은 걸 하려면은 무조건 TF get variable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가령 이제 어떤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웨이트들을 뭐 이제 트렁케이티드 랜덤 노멀 가우시안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JVA 이니셜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쓸 때 뭐 이렇게 아프 쉐이프를 뭐 루트로 나눠서 이런 거를 직접 안 짜고 그냥 텐서플로우 API에 있는 이 JVA 이니셜라이저를 달아서 쓰는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TF 베리어블로 이런 거를 쓰려고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이랑 이제 주로 관련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하이 레벨 AP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건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컨벤션과 프랙티스를 잘 지키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있는 API들을 적극적으로 잘 쓰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텐서플로우 코어에도 뭐 TF 컨트리 레이어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제 슬림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레이어나 모델이나 어떤 트레인하는 전체적인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상화를 제공하는 애들이 있고요. 뭐 이제 케라스, TF-런, 프레디 텐서, 슈가 텐서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래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뭘 선택할지 잘 모르겠죠. 예전에 이제 그 스탠포드의 앤드류 카페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다 써서 이제 뭐 우리는 텐서플로우를 쓰는데 막상 코드를 짜는 스타일을 보면은 다 제각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하이 레벨 래퍼를 쓸 때도 이제 결국에 입맛에 맞게 필요한 걸 쓰면 되는데, 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없어요. 이때는 이게 좋고 저 때는 저게 좋고 이런 거니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통 텐서플로우 래퍼에 포함되어 있는 그 tf.contrib 레이어 이런 애들이나 슬림은 사실 거의 사실상 코어 API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하이레벨 래퍼는 뭐 되게 편하긴 한데 간단한 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사이클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쌓아놓은 이런 tf-ru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코드 안 짜도 쉽게 머신러닝 코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사실 이걸로도 해결이 되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걸로는 안 되는 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로우 레벨 API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오피셜하게 밀고 있는 그 tf.contrib 밑에 있는 애들, 특히 이제 레이어나 슬림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를 추천하는데, 뭐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컨브 레이어를 짤 때 직접 스코프 잡아서 베리어블 만들고 컨브하고 애드하고 이걸 이제 일일이 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퀴를 재발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줄의 레이어 하나 이런 식으로 추상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가령 몇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자면 트레인 온 만드는 것도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냥 tf. 뭐 옵티마이저. 미니마이즈 로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아래는 트레이닝 하다 보면 그레디언트 클래핑도 해야 되고 뭐 러닝 레이트 곱하고 이런 복잡한 트레이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코드도 이렇게 직접 다 짜는 패턴이 있지만, 요거를 이런 함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림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에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이제 로드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랙티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페는 이제 카페 모델 주라고 해서 뭐 그 프로토 버프랑 프로토 텍스트로 이제 웨이트를 로드를 하잖아요.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아마 오피셜하게는 좀 체크 포인트 위주로 이제 로딩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가보면 이제 최근에는 VGG넷이나 뭐 레스넷이나 이런 흔히 쓰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코드를 바로 이렇게 코드 한두 줄로 그 레이어를 카피 페스트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듈 형태로 불러 쓸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해놓고 이제 이거에 대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또 체크 포인트를 제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미 이런 걸 갖고 와서 뭐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감을 떼고 쓴다거나 뭐 이런 류의 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슬림에서 다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트레이닝 루프 얘기인데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빨리 하도록 하죠. 그러면 네, 요구사항 이런 게 있어요.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뭐 모델 짜고 트레이닝 할 때 이런 준비 작업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루프로 돌아야 되는데 이제 보통 트레이닝 할 때는 많이 이제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닝 돌면서 주기적으로 밸리데이션을 돌고 뭐 밸리데이션도 돌다가 뭐 가끔 이제 한 에포크 테스트 밸리데이션 세트에서 그 이밸리에이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네, 그 이제 인퍼런스 모드랑 트레이닝 모드를 구별을 해서 모델을 짜야 될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럴 때는 그 is training이라는 이제 불린 텐서를 써서 모델을 이제 분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래프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RNN 같은 게 처리할 때 조금 더 깔끔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어블 웨이트 시어링 같은 걸 써야 되죠. 스코프 잘 쓰면 이런 것들 진짜 쉽게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저는 이런 거 제대로 못 해갖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밸리데이션 도는 게 생각보다 느려요. 근데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공개했던 코드들 중에서는 트레이닝이랑 이밸리에이션을 따로따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하는 그런 코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GPU에서는 트레이닝만 그냥 계속 돌고 밸리데이션 스텝 안 돌고 이제 별도로 프로세스가 돌면서 걔는 주기적으로 그냥 체크 포인트가 뜰 때마다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 혹은 이밸리에이션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예제가 뭐 이런 데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장점은 필요할 때만 이밸리에이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속도를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테스트 밸리데이션 트레이닝에서 반이라 그러면 이제 시간을 거의 50%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네, 있으니까 이게 좀 구현이 귀찮긴 한데 이제 범준 군이 그 회사에서 돌리던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어땠죠? 네.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 원래는 저도 지금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쪽에 저는 모델을 올리는 것도 했었는데 티프 컨드 같이 이제 불필요한 몹들이 이제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되면 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구글에서 미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뭐 텐서보드에서 같이 보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같이 한 것보다 분리해서 하는 파로 약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같이 한 프로세스에서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는 이런 트레이닝 루프 맨날 짜는 거 귀찮으니까 하이 레벨, 그러니까 슬림이나 뭐 TF런이나 뭐 프레티 텐서 이런 애들에서도 이런 이제 이밸리에이션 루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데이터셋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고 어려운 토픽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은 다 빼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코드를 짤 때 데이터를 잘 다루는 그런 플루언트한 API를 다루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텐서플로우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리딩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드 딕트로 넘겨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 그냥 다 올려버린 다음에 그냥 쭉쭉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사실 스레딩이랑 큐를 써서 백그라운드에서 CPU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 GPU에서는 그냥 이거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이제 돌리는 그런 일들을 쓰죠. 이제 저는 처음에 피드딕트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막 직접 넥스트 배치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도 짜고 했는데 너무 느려요. 이게 생각보다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엄청 낮아지고요. 좀 뭐 이제 이미지 큰 거나 비디오나 이런 복잡한 데이터셋을 쓰면 좀 사실 무리가 있어서 사실 정말 좀 큰 스케일의 그 딥러닝 리서치를 하실 때는 사실 Q를 쓰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고 제 생각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피드딕트로 짠 다음에 나중에 Q로 옮겨야지 이런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냥 이게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모델을 짜실 때부터 인풋 옵을 바로 만들고 나서 이제 코드를 짜시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데이터셋을 완전 날림으로 네, 넘겼고요. 사실 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러한 생각들이랑 고민 위주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렉처를 드리면 이제 좋겠지만 웹사이트에 특히 이제 구글이 텐서플로우를 만들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권장합니다.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자기네들의 그 리퍼지토리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이제 이미지 캡셔닝하는 그 RNN이랑 CNN을 이제 써서 뭐 이미지 캡셔닝하는 모델이라던가 뭐 이제 이미지넷에서 분산 트레이닝하는 이런 코드들을 봤는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답들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외에도 좋은 임플레멘테이션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잘 가려서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였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을 짜고 트레이닝을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오버뷰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잘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코드를 짜고 연구를 할 때 아주 빠르고 좀 더 고통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생산성에도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저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텐서플로우 개발자들에게도 되게 좋은 예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